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공부했었죠? 모세가 소명받고 열재앙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2개월 걸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한 나라의 국민이라 지칭하는 언약을 맺고 그 표식으로 왕이 임재할 다스릴 좌소, 즉 성막을 만들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성막이 완성되자 봉헌하며 출애굽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국법, 십계명과 율법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모아둔 것이 레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끝났어요. 출애굽기가 끝났으니 이제 가나안에 다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답니다. 이제 겨우 1년 지난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실 일을 마치셨어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죠? 이제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이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요. 이들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떠나야 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땅 만들러 가는 여정의 책이죠. 창세기에서는 국민이 만들어졌고 출애굽기에서는 법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영토 만들기, 땅 만들기가 이슈랍니다. 국민과 법이 만들어졌으니 땅 찾아 서둘러 가야겠죠?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반드시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하면 백성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 성인의 숫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병력 정비하기, 국방부 만들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땅 찾아가는 여정이 무려 39년이에요. 굉장히 길죠?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그렇게 멀까요? 아니랍니다. 아주 가까워요. 아무리 몇 백만 명이 움직여도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이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이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민수기 전체를 쉽게 꿰뚫을 수 있을까요? 바로 3군데만 찍고 정리하면 된답니다.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이 3지점을 이해해야 풀린답니다. 민수기의 시작 지점인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도착할 바란 광야 가데스바네아, 그리고 이후 모압 평지예요. 민수기는 이 3지점을 따라 흘러가는 스토리만 연결할 줄 알면 된답니다.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의 아래쪽에 있고요. 가데스바네아는 시내산 위쪽에 위치한 곳으로 가나안 아래예요. 그리고 모압 평지는 가나안의 동쪽 땅으로 요단 동편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는 왜 광야 40년 생활이라고 말하는가 라는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요.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신명기가 베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제 이렇게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3군데만 정복하면 민수기가 보일 거예요. 자, 우리는 민수기를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의 목적지가 가나안인 것을 알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고 가고 있는 걸까요? 모르고 가고 있는 걸까요? 네,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 전해들어 알고 있답니다. 자,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 이동할 텐데 지명이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동되는 경로를 글로만 읽으면 위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지루하고 재미없던 거거든요. 그러니 민수기를 시작하기 전에 민수기가 지도 속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찌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새 지점을 지도에서 어디인지 확인하고 또한 전체 경로도 눈에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부록으로 있는 지도를 보시거나 극동방송 밴드 앱에 올려드린 지도를 꼭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민수기 내용 들어갈게요. 민수기를 열면 아직도 시내산이에요. 이곳에서의 기록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는 지점이 시내산이었죠. 민수기 시작 지점은 여전히 시내산입니다. 앞으로 약 50일 후 제2년 2월 20일에 구름 기둥이 뜨면 이 시내산을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약 50일 동안은 민수기에서도 시내산을 못 떠났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출애굽기 끝에서 성막 봉헌 예배를 받으시고 나니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네, 두 번째 유월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2년 2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민수기 1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9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민수기 1장 인구조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여기 즉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먼저 읽고 민수기 1장으로 가야 한답니다. 이렇게 유월절 지키고 나니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20세 이상 병력을 골라내기 위한 인구조사였어요. 즉 이동을 위해 가나안 정복을 위해 병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20세 이상을 계수하니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총 250만 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병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와 인물을 특별히 다루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막 완성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기록이 있고 레위 자손들이 그들의 직분에 대해 헌신 예배 드리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을 위한 나팔 사인도 정한답니다. 드디어 이동을 위해 작전을 짜는 거예요.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으니 나팔로 사인을 정하는 거죠. 250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사실 이 정도 사인보다 더 구체적인 암호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시내산을 떠날 채비를 한다고 지금 여기 어수선합니다. 이런 일들이 50일 동안 있었어요. 이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내산에서 벌떡 일어나야겠죠? 제2년 2월 20일에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움직였어요. 다음 목표 지점이 있는데 일단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출애굽 당시 시내산으로 올 때에는 오합지졸이었는데 이제는 질서정연하게 출발합니다. 은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 12지파가 앞, 뒤, 좌우에 서고 각자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작전을 짠 대로 하는 거죠. 이동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이 길을 인도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장막을 따뜻하게 덮어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하실 일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는 겁니다. 약속대로 샤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민수기는 세 지점, 곧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를 따라 흘러가는 스토리만 연결할 줄 알면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지점, 시내산에서 50일 동안 머물면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민수기 1장에서 10장 11절까지였죠. 중요한 일들이 뭐 있었죠? 네, 유월절 지키고 이동을 위해 인구조사하고 이동작전을 짠 거예요. 내일은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동합니다.